안녕하세요. DM 코리아 운영자 박사부입니다.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2025년 4월 2일 변경된 조건으로 저번 주에 제가 공개 문제를 풀이해 드렸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구독자분께서 본부에 연락을 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정된 내용들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준케이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바로 다음날 본부에 연락을 취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번 회차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린 게 이제 올렸을 때 '내년에 3D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기출문제 지금 바뀌어진 이 기출문제 공개 문제를 기반으로 조건이죠. 조건을 기반으로 변경 사항 없이 일단은 당분간은 쭉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내후년 뭐 등등 이렇게 쭉 들어가고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6 개월, 6 개월 이전에 이제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략 한 6 월이나 7 월쯤에 그 큐넷에 꼭 들어가셔서요. 필기 문제가 좀 변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쪼금 변하니까 그 내용을 쪼금 나중에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변경된 조건의 기출 문제가 마땅히 없다는 게 문제일 거예요. 저 또한 지금 변경된 조건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문제를 변경 작업하고 있는데요. 만드는 김에 평면도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여 이렇게 올려봅니다. 앞으로 기출문제 또는 예상 문제의 평면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싶은데요. 추후에 반응이 좋다면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한 기출문제 또는 예상 문제는 하단에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알려드리는 평면도는 일단 현재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많이 높은 건 아니고요. 한 3 번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금 트릭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박사부가 안내하는 제가 안내하는 방식에서 이 캔틸레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한 2달 전쯤인가요? 2달 전쯤부터 제 방식을 좀 변경했죠. 변경을 해 가지고 표현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원톤 방식으로 이렇게 쭉 접벽돌로 쭉 올라가는 방식에서는 캔틸레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원래 평면도만 딱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 다음 평면도 또 다음 평면도 계속 업로드를 해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하필 요 도면에서 캔틸레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캔틸레버 시험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 드리는 이 시공 방법, 도면의 방법, 작성 요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또는 독학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배우는 과정에 그냥 그대로 바로 이제 적용을 하셔 가지고 그냥 바로 시험 치시면 돼요. 꼭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답은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시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 방식으로도 하는구나.'라고 보시고 중요한 건 조건부예요. 시험의 조건부. 밑에 보시면 포인트 있죠? 저에서 이제 추가되는 조건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조건에만 맞추어 주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출을 하시면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우선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평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 드려야 쉽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제가 이 평면도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리고 이 조건부도 지금 현재 구조에 맞게 제가 바꿔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5B 구조로
그리고 외부 마감은 재물치장으로 하시오라고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나올 수도 있고요. 공간 쌓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외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1.5B 공간 쌓기 구조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추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외부 마감은 재물치장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바꿔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마감은 재물치장이 아니죠. 콘크리트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제가 0.5B 어 치장 벽돌 쌓기 구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을 거고요, 조건에 맞춰서. 자 일단 이 내용을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처음부터 쭉 편집 없이 라이브처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한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어음이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처럼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싶어요. 제가 그냥 깔끔하게 편집 딱딱딱딱 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이라는 게 장점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탁탁탁탁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라이브로 보듯이 찍어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평면도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변경된 도면이지만 만약에 예상 문제나 또는 기출 문제가 있다. 그걸 지금 현재 변경된 조건으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쉽게 제가 바꿔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는 저는 이제 렉탱글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 개념으로 많이 만들죠. 13,500 그리고 1,500 이렇게 평면도래 기준을 하나 잡아 줍니다. 이 기준은 이제 벽체 중심선이고요. 요걸 땅바닥이라고 보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현재 시공 방식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토파기부터 해야 되죠. 저희가 토파기를 한다 그러면 요 라인에 딱 맞춰서 이 땅을 파낼 수는 없잖아요. 더 넉넉하게 한 2,000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땅을 파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2,000 정도 넉넉하게, 이게 이제 토파기, 굴삭기로 이렇게 땅을 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지울 거니까 다시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땅을 파고 여기 속에서 이제 도면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먹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푸집 쌓고 해야 되니까 그 순서 그대로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벽체 중심선이 이게라고 보는데 지금 이 도면은 트릭이 있어요. 제가 만든 도면이 벽체 중심선이 아니죠. 테라스의 끝부분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계단 올라가는 이 복도 끝부분이 라인까지 포함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빼 주셔야 되겠죠? 그럼 위에서는 여기서 잠시 분해를 해 주시고 offset 1200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1800 올라가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좀 이따 만들어도 되니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외벽부터 이렇게 정리했죠. 이게 2012 버전 이후부터는 굳이 이거 클릭해서 뭐 멀티라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훨씬 더 편리한 방법들. 예전에도 뭐 이게 더 편리하긴 했습니다. 자 얘를 이제 폴루선을 바꿔 주고 그리고 외벽부터 항상 외벽 따로 내벽 따로 순서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로우세요. 자 이렇게 평면도에 대한 먹매김을 다 했다 그러면 거푸집 짜자. offset 몇 만큼? 일단은 100 만큼, 100 만큼. 자 내력벽 기준으로 바뀌었죠 지금. 내력벽, 벽체는 내력벽의 중심, 그리고 여기도 제가 내력벽 기준으로 바꿔 놨는데요. 1.0B 공간 쌓기지만 저는 그냥 약식으로 200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 으로. 아마도 다 이제 200 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offset 120 만큼 나아가고 단일자 120 이죠. 그리고 치장벽돌 90 만큼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 가지고 얘네들만 여기서 단면선 바꿔 주시면 애초에 그냥 한 번에 완성이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도면층을 잠시 꺼 주시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고 이쪽 여기서 이제 또 처마 나옴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외벽을 항상 먼저 만들어 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마 나옴 때문에도 있어요. 처마 나옴을 이렇게 미리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스케일은 대략 잘 보이도록 한 3-4 정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도록.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인 타입 스케일을 단면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서 10 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이게 평면도는 단면도보다 더 크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해 주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려요. "저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도 잠시 꺼 줄까요? 톡 꺼 주고 얘를 분해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끝부분을 연장하는 거죠. 이게 직사각형이라서 되게 쉽죠. 그리고 없애. 다시 오픈해 가지고 다시 레이어를 켜 줍니다. 자, 레이어를 켜 준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중심선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너무 편리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공간을 잡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부 공간은 여기서 다 켜 두고 그냥 평행 복사 뭐 4,800 이다. 위에부터 가 볼까요? 4,800 하나 들어가고, 2,400 하나 들어가고, 자, 그리고 3,000 만큼, 열자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네. 열자만큼 딱 넣어 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offset 밑에는 3,000 만큼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1,800 만큼 들어가고요. 그리고 4,800 만큼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위에는 그냥 뚜두둑 끊어 버리면 이렇게 틀이 하나 완성이 되고요. 이 뭐야? 자, 이렇게 그냥 잘라내면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현관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1,600 정도로 두고 만든 것 같아요. 맞나? 바로 재 볼까요? 1,600은 천 몇이었냐 이거. 자, 보겠습니다. 1,600 맞네요. 1,600. 자, 그리고 여기서 트림으로 또또또 끊어 버리고, 자, 이렇게 큰 틀이 잡혔으면 여기서 이제 내벽을 만들면 되겠죠. 내벽을 여기도 그냥 끊어 버릴게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붙박이를 이렇게 일체식으로 만들어 놨다 볼 수 있는데, 이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750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전체는 전체 중심이니까 일단은 offset 750 아래로 내려가고, 벽체 중심선을 만들 때 애초에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여기에서는 음 카피할까요? 카피하고 선택해서 끝점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2점 사이 중간, 시작점과 중간 클릭해 주시면 이 중심 딱 잡히죠? 여기서 톡톡 톡톡톡 끊어 줍니다. 자, 그럼 외벽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때 필요한 거, 멀티라인이 되게 편리해요. 멀티라인. 전 멀티라인을 예전에는 저도 이제 스타일을 다 만들어서 썼죠.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은 공법이 워낙에 다양하고요. 지역별로 단열재부터 해서 모든 사이즈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올바른 방법? '이거 쓸 거 같으면 레빗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서 스케일 들어가면은 스케일이 1 일 경우에는요, 제가 스케일이 1 일 경우에는 멀티라인은 기본적으로 선 2 개가 나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선이 2 개가 나오는데 중심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몇? 0.5가 되죠. 0.5, 0.5. 그래서 전체 간격이 1이 됩니다. 1 밀리미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축적 비율을 200을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200이 되는 거죠, 벽체 두께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벽 맞추면 되게 편해요. 그럼 멀티라인 실행을 해 주고 스케일을 200 으로 해야지 200. 190 이면 190 넣어 주시고, 여기서 자리 맞추기도 저희는 제로점으로 들어갈게요, 중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쭉 짜 주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부터 한번 짜 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쭉 당겨서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 둘 연결을 해 주시고, 여기도 클릭 클릭 연결을 해 주시고, 튀어나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저희는 레이온하고 레이오프가 정말 편리해요. 레이오프를 이용해서 얘도 그냥 꺼 버릴까요? 그러면 매치 프로브를 이용해서 쓱 선택을 하시면 한 번에 다 복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되었으면은 얘를 끊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끊어 주기 전에 120에 나누기 이만큼 저는 단위자도 미리 좀 넣어 놓을게요. 단열재 0.6 정도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다 되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전부 선택해서 일단은 분해할게요. 자, 분해하고 공간 쌓기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조정이겠죠. 그러면 뭐 다 잘라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 끊어 주시면 간단히 완성이 되겠죠. 저는 리습을 쓰지 않고 있죠 지금. 리습을 쓴다면 더욱더 편리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또또또또 끊어 버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다 끊어 버리고, 자, 그러면 외벽과 내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되었으면 이제 이 보면은 이렇게 창문하고 위치를 다 잡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창문의 위치를 잡아 줄 때도 이 털 끊었네. 통상 보면 이렇게 기출 문제 만들 때는 중심이죠.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여기도 중심 배치하고, 자, 이 위치는 저는 그냥 중간점 잡아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중심 잡을게요. 이건 기출 문제죠. 실제로 표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답게 일단은 문제 유형만 비슷하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문제 유형만 비슷하면 되니까 좀 틀리다고 해 가지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치수까지 똑같은 도면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 비슷한 건 있을지 몰라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창호도, 자, 창호 여러분들 가셨을 때 만약에 스케일 값이 딱 정해져 있다면 쉽게는 그냥 자로 재는 게 제일 낫다고 했죠. 바로 재서 그냥 따다닥 끊어 버리는 게 낫고요. 그리고 나스켈일 경우에는 그냥 대략적인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창호 사이즈도 여러분들 다 배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자 단위로 그냥 선 뭐 1200, 1500, 1800, 2100 등등등등 해 가지고 쭉 3의 배수로 들어가자. 그러면 얼추 다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잠시만요. 레벨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평행복사 일단 기본적으로는 벽체에서 100씩 떨어지죠. 100 배. 예. 뭐 100 에서 한 150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토막, 저희가 조적적으로 따진다면 '반토막만큼 띄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끊어 버릴게요. 이렇게 끊어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offset, 방문은 900 이죠. 900. 그리고 여기도 900. 자, 화장실 문은 저는 800 으로 할게요. 800.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여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관문은. 자, 그러면 이 스탠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연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스탠드 취소할 필요 없이 그냥 스페이스바 뻥 눌러 가지고 쓱쓱 들어가 시면 어때요? 그러면 한 번에 공간이 다 완성이 되죠. 자, 이거는 거푸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거푸집을 지으면서 저희가 계급부하고 이런 사이즈를 다 맞춰 가지고 틀을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자가 있다, 그리고 스케일이 맞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면 알겠죠? 얘 1800 짜리네. 그러면 1800 여기에서 offset 1800 나누기 이만큼 복사 해 주고, 자, 그다음에는 몇 짜리일까? 얘는 재보니까 3600 짜리네요. 그러면 offset 3600 나누기 이만큼. 하나, 둘, 아이고, 3600 나누기 이만큼 해서 하나, 둘, 자, 그리고 페인보사. 여기도 몇인지 한번 볼까요? 1500 짜리네요. 그러면 페인보사 1500 나누기 이만큼 복사 해 주시고, 자, 여기도 이제 1500 이에요. 1500 이니까 좀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는 화장실은 좀 작게 600 으로 들어갈게요. 600, 600. 자, 그리고 저는 여기는 1200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1500 이에요. 1500 하나 둘, 하나 둘. 자, 우리 잠시 꺼 주시고, 자, 여기서 매치 프롭을 이용해 가지고요, 얘네들도 다 바꿔 줄게요. 이게 좀 귀찮은 게 다현씨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밖으로는 100씩 100씩 끊어서 다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니다. 여기가 아니죠. 요 바깥쪽. 이게 좀 귀찮아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뺀 걸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저는 한 번에 자를 거라서 필요가 없거든요. 쑥쑥쑥 지워 버리고, 자,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바깥쪽 쫙 잘라 버릴게요. 쭉 잘라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냥 드래그 해서 뻥뻥 뚫어 버리면 여기서 배구부까지 다 뚫렸죠, 간단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퀵 모드가 많이 좋아졌죠, 지금 트림에서. 그래서 이 퀵 모드를 조금만 적용을 하시면 쉽게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뜩뜩 자를 때 요 단열재를 저처럼 이렇게 쓰실 경우에는, 아이고,
이 단열재가 조인이 돼 있잖아요, 폴리선으로. 그러면 한 번에 다 잘려 나갑니다. 아예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고 잘라 주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반대로 된다면 그냥 반대로 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향만 찾으시면은 쉽게 쉽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잖아요. 그럼 다시 선택해서 조인해 버리세요. 조인. 자, 그러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다 들어가고 안쪽에도 폴리선이 다 되겠죠. 자, 폴리선을 해 주면은 좀 편할 수 있어요. 용량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온 해 주시면 어때요? 이거보다 다 뚫렸죠? 여기 현관문 안 뚫어 놨네. 그럼 다시 쪼금 다시 닫아 버리고 현관문을 저는 여기서 천을 잡았어요. 하나, 둘, 천을 잡았는데 여기 이제 신발장 하나 넣고 싶어 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 끄트머리에서는 100 만큼 떨어져 있죠? 자, 여기서 100 만큼. 그러면 가지고 가서 100 만큼 띄우면 되겠죠? 흐름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100 들어가서 잘라내고 트림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되겠죠. 네. 이게 폴리선 돼 있으니까 또 이러네. 자, 폴리선이 돼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잘라야 돼요. 보셨죠? 그래서 트림을 쓰실 때는 다 잘라 놓고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폴리선으로 변경. 선택해서 또 조인. 그러면 폴리선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구조라면 여기에서 바로 조인을 하면 안 되죠. 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도를 제작하시면 요즘은 너무 간단하죠? 평면도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제작했으면 이제 속에 창호를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 창호 같은 경우도 기호예요, 하나의. 실무에서 쓰실 때에는 이 창호를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월드블록으로 해서 만들어서 꺼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여기서 한번 꺼내 볼게요, 만들어 놓은 거 임시로. 기능사 위주로 이렇게 이 도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블록이죠. 시험에선 절대 쓰면 안 돼요, 블록은.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쓰거나 또는 여러분들 집에서 그리고 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만드는데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툭툭툭 가져오면 편리하잖아요. 뭐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고요. 학생분들 집에서 이렇게 '평면도 연습해 보고 싶다.' 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져오면은 여기서 더블유 블록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세요. 이거는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로 쓰는 내용들을 쫙 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가져와서 배치해 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한번 배치해 볼까요? 여기 길이별로 기네. 길이가 1800 인가 보다. 가져와서 배치. 저는 이거 만들어 놓을 때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해 놓죠. 측정을 해 놓고 얘 길이를 다 써 놓는데요. 근데 요거는 측정을 해 놓지 않으시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자,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 버리면 되죠. 얘도 600 짜리 클릭 가져와서 그냥 붙여 버리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돼 있네. 그러면 대칭 복사 또는 대칭 이동 해 주시면 되겠죠. 대칭 이동 이렇게 해 주시면 약간 틀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브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고 애초에 배치하기 전부터 그걸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1500 짜리는 하나, 둘, 3개 들어가니까 이 배치를 해 놓고 점 클릭해서 자, 계급을 뚫어 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쉽게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평면도 제작하는 거 뭐 몇 분 안 걸리겠죠?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24 분이 됐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보고 따라서 만드는 요령으로 그냥 뚜루룩 만들어 주신다면 이거 빠르면 뭐 한 5 분이면 다 5 분도 안 걸리겠죠? 그냥 금방 만들어요. 금방 만드는 거고. 자, 그리고 방문. 자, 방문을 한번 가져가 보자. 클릭, 클릭, 클릭. 자, 그리고 화장실 문은 바닥 문틀이 꼭 있어야 되겠죠? 클릭. 여기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냥 이 뒷문도 똑같은 방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90도 회전을 해서 방향만 맞춰 주면 되죠. 이렇게 방향을 맞춰 주고 선택을 한 다음에 배치해 주고 요것도
로테이트 클릭해서 가져가고, 자 얘도 선택해서 클릭 가져가서 배치해 주고, 그리고 얘도 그냥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브 선택해서 가져가서 배치해 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저는 여기는 이건 어차피 기출 문제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막 뚫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뒷문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만약에 신축 건물이다 그러면 가상으로 여기서 싱크대하고 다 만들어서 배치 다 하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등등등을 해서 기준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되죠. 요거는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대충 하는 거죠. 이쯤으로 갈까? 중간으로 갔나 봐. 제가 요거, 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죄송해요. 없애 800에 나누기 막 맞나? 아니구나. 자 여기서 뽕뽕 그리고 offset, offset 해서 100씩 들어가고, 자 얘는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조인이 되어 있을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매치 프롭을 미리 해 놓고 가져가는 게 좋겠죠. 얘는 요 끝에 딱 배치, 끝에다 배치해 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창호 다 완성했네요. 그리고 현관문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저는 900 짜리 1000 짜리 이렇게 따로 해 놨는데, 일로 가자. 1000 짜리 배치. 저는 바깥쪽으로 가야지. 클릭 Y. 자 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자 볼게요. 무브에서 만약에 사이즈가 틀릴 경우, 자 가져가는데 사이즈가 안 맞네. 자 이럴 때는요. 블록은 함부로 들어가서 수정하면 안 되죠. 물론 여기서 쓰는 거라면 뭐 수정해도 상관없죠. 여기서 쓰는 거라면 상관 없는데, 여기선 따로 블록을 쪼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C 또는 컨트롤 C도 가능합니다. 요즘 패치가 돼 가지고요. 요 왼쪽 끝점으로 딱 잡히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카피 베이스라고 해서 기준점을 하나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클릭을 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 점 사이 중간, 끝점, 끝점. 그럼 정중간에 들어갔죠. 그럼 이때는 저는 더블 클릭을 하면, 아직 안 바꿔 놨구나. 네. 저는 이제 레퍼런스를 씁니다. 레퍼런스를 써 가지고 여기서 스트레치 클릭하고 쭉 당기면 되죠. 일반 블록 에디트는요. 이 외부에 있는 도면들이 보이질 않아서 작업하는 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수정 작업할 때에는 주로 레퍼런스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간격을 좀 이쁘게 등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4개 해 가지고 스트레치 선택하고 클릭해서 배치, 그리고 스트레치해서 선택해서 배치, 이렇게. 그리고 지우고. 요즘 뭐 블로그로 업데이트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저 오토데스크에서 막 홍보 엄청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블록 괜찮지.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게 여러 오류라든지 버그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아만 두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잘 되면 그때 써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2024 버전이잖아요. 잠시만요. 튕길 수도 있겠다. 저장부터 좀 하고. 제가 2026 버전 엄청 기대했거든요. 전 출시하자마자 바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업데이트가 하나 떠 가지고 업데이트까지 했는데요. 못 써.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충돌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요. 얘가 껌뻑껌뻑껌뻑하고요. 그리고 뭐 알리시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2000 버전인가 2002 버전 때까지인가 나왔던 그 버그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우스 커서하고 형상하고 이렇게 딱 겹치면 저렇게 색깔이 안 보여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그때 초창기에 배울 때 2000 년도부터 배울 때는 이 십자선 크기가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하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오 멋있다.' 했는데 이게 가져가면은 얘가 막 겹쳐 가지고 선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초기 설정 값으로 '적응해서 써야지.' 하고 썼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시 부활했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몰라요. 근데 2026 버전에서 어 쪼금 획기적인 부분은요. 2025 버전은 획기적이죠. 2025 버전에서 새로운 기능이 다 들어오고 홀수에서. 그리고 짝수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최적화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이 몇 개가 또 추가돼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6 버전은 지금 엄청 불안정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고 난 뒤에 1 버전 이상부터 써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지금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해치 부분에서 쪼금 획기적인 게 나왔죠. 해치가 이제 또 패스가 들어가 가지고, 해치도 이제 패스 해치로 그냥 쫙쫙쫙쫙 쓸 수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거 말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스마트 블록부터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 나중에 뭐 버전이 쪼금 더 되고 안정화되면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자, 우선은 여기 이렇게 평면도 만드는 거. 자, 평면도를 다 만들어서 창호까지 다 넣고, 여기서 제가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참조 블록, 참조, 내부 참조라고 합니다. 내부 참조를 이용해서 알레프 에디트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프 에디트, 레퍼런스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변경을 해 보는 것 좀 간단하게 보여 드렸는데 쉽죠? 그리고 레이아웃 해 주시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되고요. 그럼 이 평면도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내부에 테라스하고 이런 부분도 만드시면 되겠죠. 테라스하고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참고로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좀 짜증 나는 건, 여기서 인면이면 인면, 창호면 창호, 이렇게 레이어를 또 따로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톡. 기본 베이스를 제가 0 번으로 두고 있거나 또는 해치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해치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톡톡톡 넣어 주고, 자, 그럼 이게 블록이기 때문에 딱 꺼 버리면 얘들만 딱 꺼지고요. 그리고 온 해 주면 온 되고, 이게 상당히 편리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온 했을 때 얘가 하나의 블록이 다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죠. 뭐 저런 것도 뭐 나중에 개선이 된다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게 되게 편리하니까 요거 잘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면선 선택해서, 아이고, 일로 와. 클릭. 자, 그리고 선택해서 일로 와. 클릭. offset 30 정도, 30 에서 50 정도 이렇게 주면은 현관이라는 구분까지 될 거고, 그냥 뭐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냥 지금 제가 이거 보여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만 보여 드릴게요.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일로 와.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치수를 넣으실 때는 자, 이제는 다 완성을 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다 완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지워 볼게요. 지워 주시고, 자, 그리고 레이어가 몇 배인지 딱 지정해 준 다음에 QD 해 가지고 그냥 등 눌러 주고, 쓱 해서 퉁 눌러 주고, 쓱 해서 퉁 눌러 주고, 그냥 이렇게 툭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ffset 750 이라는 위치를 잡아서 750, 얘도 스문선으로 바꿀게요 일단. 스문선 이렇게. 그리고 지붕마루니까 지붕의 끝에 이렇게 딱 맞물려 있겠죠. 근데 얘는 또 안 보이니까 여기선 스케일을 한 5 정도. 공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폴리에디트, 일반 선이니까 폴리에디트로 바꿔 주신 다음에 두께를 좀 넣어 주면은 시험 기출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겠죠. 뭐 한 80 정도 줄까요? 그리고 여기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그냥 대충 BR 톡톡 끊어 버리면 되죠. 쯤에서 여기 끊어 버려. 구분시켜 주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레이오프를 이용해 가지고 쳐 주신 다음에 랭선을 이용해서 뭐 300 이면 300, 500 이면 500 정도 해서 연장을 해 주시면은 되겠죠. 중선이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연장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요 부분도 저는 그냥 동일선상이니까 얘를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매치 프로브로 특성 복사해 주시고, 지붕마루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스트레치 이용해서 뭐 이렇게 당겨도 되고요, 대충. 또는 뭐 랜선을 이용해도 되고, 클릭, 클릭 이렇게 배치해 주고 좀 더 띄울게요. 그럼 누가 봐도 '아, 여기 지붕마루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그러면 지붕마루에서의 치수도 넣어 줘야 되죠? 치수를 넣을 때 되도록이면 여기 라인을 딱딱딱 맞추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요 나머지 위치도 선 하나 찍어 주고, 찍어 주고, 그리고 아까 사각형을 미리 지웠죠? 지우기 전에 설정을 해 줬으면 이렇게 여러 번 일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끊어 주고, 그리고 이 특성 복사 스트레치 이용해서 얘 좀 띄워 줄게요. 이렇게 띄워 주어야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치수를 또 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넣어 주고 정리해 주면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뭐 QD 해 가지고 선택하고 쭉 당겨서 하나 대충 넣어 주고 얘도 선택해서 대충 이렇게 넣어 주고 얘도 선택해서 대충 넣어 주고 그리고 여기도 선택해서 대충 넣어 주시고 자 치수를 어느 정도 다 넣었다라고 본다면 자 이 간격을 맞춰 줘야 되겠죠. 간격을 맞추는데도 이제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줘도 좋아요. 좋은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비율적으로 들어가죠. 비율은 치수 선에서 치수 문자의 요 전체 높이만큼 더 띄워 줘야 됩니다. 요 높이가.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어느 정도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대충 얼추 두신 다음에 그래서 선형치수 이용해 가지고 대충 한 사이즈 보는 거예요. '한 600 정도면 되겠네.' 그러면 요 아이콘에서 보면 dim spac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단축키는 없어요. 단축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단축키를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축 도면에서는 잘 안 쓰는데요. 일단 여기서 쓰는 방법은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두 개 선택해서 실행을 하고 여기서 600 자동으로 하면 툭툭 붙어 버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하나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600 해 주면 알아서 따라락 맞춰지죠. 얘도 하나 선택하고 선택해서 600 자 그리고 얘도 하나 선택해서 쭉 선택하고 600 그럼 지가 알아서 따라락 맞춰집니다. 이렇게. 얘도 아까 맞췄어야 되는데 같이 선택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한 번에 600 정확한 사이즈로 따다다닥 다 맞춰지는데 dim 스페이스도 뭐 쓰면 좋아요. 요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고 상황에 따라서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난 이거보다 더 편리하게 쓰겠다.' 또는 '급하니까 나는 스트레치로 감각적으로 배치하는데 난 이게 훨씬 더 좋아. 그리고 나는 감각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다 배치해.' 그럼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 스타일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해 드는 것 뿐이에요. 길잡이 같은 역할이죠 저는. 그리고 소개 내부 공간에 대한 명칭까지 따다닥 써 주시면 '최종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게 평면도 제작하는 과정이고 평면도를 제작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엑셀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서 offset 해 가지고 멀티라인으로 탕탕탕탕 찍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CAD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오토데스크도 엄청나게 기술을 엄청나게 좋은 기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럼 그 개선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용자분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엄청 많아요. 많을 텐데 일단 기본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기능사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여기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한번 그냥 대충 틀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38 분인데 아이고 일단 단면선이 있어야 되겠죠? 단면선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져갈게요. 여기다가 그냥 대충 배치하겠습니다. 여기다. 그 치수는 이제 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건 둘까? 옆에 하나 복사를 해 주고 자 치수를 다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카피 선택해서 하나 복사를 하고 그리고 로테이트를 하면 되겠죠? 로테이트. 기본 틀까지 짜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벽체까지 있으면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쓱쓱쓱 가져가고 손 하나 찍어 주고 옆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당겨도 되고 또는 무한선을 만들어서 끊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쭉쭉쭉 끊어 주시고 아이고 리더가 나와 버리네. 자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아이고 단면선 자 여기 보시면 계단이 3 개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600 올라가고요. 그리고 층고가 2,400 이었어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요게 이것도 제 맘대로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2,300 했다가 2,400 했다가 계속 바꿔보는 거고 근데 고정된 고정 위치에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 근사치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1000에 400 이죠. 이렇게 10분의 4 만큼
물매가 잡혀 있었으면은 요것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어 힘으로 끊어 버리고 카피해 가지고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offset 150 들어가고요. 그리고 10 만큼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20 만큼 공간을 주어서 보호몰탈 좀 더 두껍게 기존보다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마감선 넣어 주고 그 익스텐드 해 가지고요. 쭉 연장을 해 주시고 자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냥 앞으로 쭉 당겨 주시면 되는데요. 익스텐드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600 더 올라가야 되죠. 600. 자 여기서 반자 높이고 반자 높이에서 600 인데 제가 깜빡했죠. 그러면 뭐 만들고 나서 위로 600 만큼 올리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익스텐드 올려 주시고 당겨 주시고 벽체 두께도요. 그냥 엑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탁탁 눌러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200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얘가 410 입니다. 200 으로 들어가면. 200 으로 들어갔으니까 410 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셔도 무방하고요. 나머지는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150에 200 이렇게 만들어 주고 저는 이제는 마감을 30을 주고 있으니까 마감을 30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선택해 주고 무브 선택해서 클릭 가져가라. 똑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버리고 얘를 정리해 주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리고 라인을 층해서 하나 둘 연장을 해서 끊어 주고 자 그리고 너도 노란색 처마 반자. 처마 반자 조금 더 길어졌죠. 자 그리고 offset 100 만큼 내려서 저는 여기 테두리 볼을 커튼 박스가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갈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얘는 최소 기준 뭐 700 이상 됐으니까 야 그거죠. 자 그리고 offset 200 만큼 들어가고요. 200 그리고 여기서 120에 나누기 2 만큼 한 번에 다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트림으로 쭉 잘라내고 아래도 잘라내고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0B 이 점프 효도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 넣어 주면 끝이었죠. 원톤일 경우에는. 아래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캔틸레버가 있을 경우 제가 캔틸레버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자 캔틸레버가 있을 경우에는 틀린 건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1800 들어가고요. 원톤이라도 그냥 1800 올라가서 하단부 연장으로 당겨 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offset 150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150 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처마 나오면 이렇게 길쭉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600을 했을 때 얘가 걸릴 거예요.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이 위에를 올려 주시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그 뭐 어딘가 잘리는 부분이 있겠죠, 대충 이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툭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면 물매 다 틀어지죠. 높이가 안 맞아. 그러면 전체 위쪽만 선택해서요. 위로 100 정도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 왜 10mm 만큼 올라갔어. 자 여기서 선택을 해 주고 클릭해서 100 정도 올라가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콘크리트니까 그대로 쫙 테두리 보여서 그냥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캔틸레버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캔틸레버일 경우에는 이 위쪽에는 이제 방수도 쳐 줘야 되겠죠. 이게 캔틸레버죠. 이것도 뭐 알리시로 따로 중첩되도록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얘도 뭐 90에 60 하나 만들고 카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분해하신 다음에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선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중첩된 객체는 아 조인이래. 선택해서 OV 해서 엔터 두 번 빵 치면은 중첩된 거 싹 지워지니까 오버킬 써도 되고요. 오버킬도 지금은 뭐 패치가 잘 돼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고 얘는 인제 방수 그리고 20 만큼 더 올려 볼까요? 올라가. 여기는 이제 마감. 이렇게 쳐 주시면 되겠죠. 얘는 숨은 선. 여기서 이제 요 부분까지 싹 감아 주고 한 바퀴 뺑 돌아서 들어오면 되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건 전혀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백 내려서 만드는데 캔틸리버 만드는데 공간이 없을 때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붕만 쭉 올려서 스트레치로 싹 올려 주시면 됩니다. 100 정도만 더 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 부분만
요 이 문제에서는 요 부분만 쪼금 문제였으니까 요거. 그리고 제가 아까 지붕도 그냥 들어간 이유가 아이고 이 치수를 보시면 똑같아요. 얘는 대칭이죠. 그래서 지붕 라인을 어디에서 지정해도 상관이 없죠. 난이도는 최하 난이도예요. 최하 난이도인데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트릭이 좀 있다. 요게 인면도도 엄청 쉬워요. 얘도 인면도도 엄청 쉽고, 그리고 화단도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 텐데요. 저는 화단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햇님 이쁘게 햇님 보라고 동쪽에다가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자, 요 내용에 대한 평면도는요, 제가 링크를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냥 링크만 올려 드리는 게 좀 그래 가지고 평면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 보여 드리고, 자 이걸 연달아서 제가 계속 최대한 많이 찍어 가지고 기출 문제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감 짓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